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6일 금요일이죠. 어제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지정한 100주년이었고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기 입하였었죠. 제가 월요일부터 며칠간은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고요. 5월 4일 날은 아버지 어머니 제사였고요. 어제는 일요일 날 입하여서 방송을 못했네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요, 상하수도 요금인가요? 한 달에 한 2만원씩 더 부과하지 말아야 될 그 시민들에게 부과해갖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 15년 정도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어디 그 전원주택단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설이 안 돼 있는지. 근데 15년 동안 받았는데, 그 청주시 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요, 5년 동안만 5년 지나면 소멸된다 해갖고요, 5년 동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이면은, 그거, 시민이 낼, 요금을 더 받았으면은요, 안 낼 요금을 더 받았으면은, 15년치를 다 돌려줘야죠. 부당이익 취득한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해갖고. 관련자 징계하고, 아니면은, 고발해갖고 처벌하고요. 시민들한테 전해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요, 그 주차 위반이라든지 무슨 과속 이런 거 하면은 경찰이나 시에서는 바로 그 압류한다든지요 해갖고, 자동차 이전할 때 그 내에 이전하게 한다든지, 지방세 그런 거 안 내면은 이전 못하게 해줘. 그런 건 그렇게 하면서 압류 들어오고 하면서 세금 더 받은 거요. 세금이라든지 요금 더 받은 거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압류하고 5년 지나면은 그게 다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차가 10년 이상 된 거는요, 폐차할 때 등록사업소 가서 신청하면은요, 이게 정확한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여간 폐차 신청하면은요, 그 압류돼서 그 폐차를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소인지 아니면 폐차장에서 압류한 그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개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거 한 달 이내에 다른 그 체납자 다른 그 재산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은 압류를 하라고 연락이 가나봐요. 그때까지 압류를 하라고 하고, 폐차장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은 폐차를 처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되셨으면 정치인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9일날 저녁 6시에 군수대에 와서 국민께 얘기하고서는 서울 모처에서 바로 자고 10일날 윤석열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하죠. 그런데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은
글쎄 끝나면서 그렇게까지 조국 사태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아쉽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까지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관저라고 해야 되나요? 관저를 옮기는 거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글쎄요. 그게 원래 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경호상 안 된다고 했죠. 벌써 5년 지나갔는데요. 글쎄 좋게 마무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보수와 진보와 싸우고 여당과 야가 싸우니까 어쩌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데요. 거기에 전전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주위에 참모들이. 그런데 대통령 숙소죠. 숙소 보고 관제라고 하나요? 저건 집무실이라고. 대통령 숙소 하나 정하는데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갑니다. 이게 무슨 아마추어도 한참 아마추어지. 재치민 광화문으로 간다 있다가 집무실이죠 그건. 또 용산을 옮기고 관저도 지금 몇 번째 지금 저거죠. 또 다시 임시 외교부 장관 공간인가요? 거기 임시로 쓴다고 또 저번에 다른 데다 한다고 하다가 임시로 쓴다고 하더니 또 용산 국방부 옆에다가 새로 또 임시로 쓰면서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이사 비만 400몇 신청했는데 300 얼마 국무회에서 의결했죠. 근데 국방부 이런 거 이전하고 하려고 하니까요.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이 안 되면은요 더 많이 개방해 갖고요 청와대도 정문서 집무실까지 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참모진하고요 잘 소통이 안 되고 국민들의 소통 안 되면은 구조를 바꾸던지 해서요 그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꼭 나와야 되는 건지 참모줄 가까이다가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국민들이 더 청와대 경내 안에로 들어가고 소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자들하고요 또 국민들 대화도 자주 하고 기자들하고 자주 대화해갖고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엇박자 나는 것 같고요. 깔끔하게 인사도 그렇고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 문정권이랑 틀린 게 없는 것 같고요.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만 필요하고 정치권 짜증납니다. 정치권. 자기 잘못은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야당 탓만 하고 여당 탓만 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사창사거리인데요 30분 다 됐네요. TVN 교통방송 청주지역 103.3MHz 청주 시내 교통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I love your hat.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좀 예뻐 보이구나. 모자를 써서 예뻐 보인다는구나. 아.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좋네요, 좋네요. 아무튼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마 I love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달이 아닐까 싶고. 네.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I owe you. I owe you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아마 써야 되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꿔서 말해보면 너 오늘 나한테 신사 하나 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you owe me. 거꾸로. 네, you owe me. You owe me. 네, 오늘 내가 이렇게 했잖아. I 이렇게 owe 장난스럽고 귀엽게 얘기하고 you 싶을 때 아. you owe me this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You 있습니다. owe me this time. 맞습니다. 이것도 귀엽네요. 좋습니다. 네. I owe you라는 오늘 표현 배워봤는데, 자, I 이렇게 owe 해보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You 이 시간을 owe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소소한 표현들을 하나씩 익혀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젤, 오늘도 아주 좋은 표현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Happy Friday. Happy Friday. 자, 이어서 신속 정확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금 하면 10분, 연말에는 2시간,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전 시간대에 비해서는 교통량 다소 늘어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직지대로 상황인데요. 서청주 나들목 삼거리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 이상 예상되고요. 솔밭공원 사거리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무난하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신호 주기에 따라서 늦은 차량 정도는 신호 한 번 더 예상됩니다. 가로수로 상황인데요. 청주 나들목에서 강산중 분기점 방향으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봉마을에서 휴암동 삼거리 방향으로는 대한 적십자사 20m 지난 1차로에 동물 사체가 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증안로 상황입니다. 흥덕구 사거리에서 진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흥초등학교 100m 못 간 2차로에는 차량과 함께 인도공사 계속되고 있고요. 이 순환로 정화사거리에서 율량교차로 방향으로는 정체 없이 원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봉휴, 유현식, 최서준, 이용우 통신에 제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윤수진이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죠. 조금 그 인수에서 110대 과제를 발표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여성가족부 폐지 그 문제가 안 들어가고요. 또 병사 월급 200만원 그게 계획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뭐 3년 후에 뭐 그때 세우는지 뭐 이렇게 됐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죠. 그 문제로 20대 여성들이 많이 지금 여당의 민주당 쪽으로 표를 던졌죠. 그런데 과연 20대 그 20, 30대 그 청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라 해갖고서는 폐지한다 해갖고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국민의힘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안 했으면은요 당선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 대통령이 할 때도 뭐 국민 통합, 협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독불장군 한 것 같은데요. 의석 많이 줬다고 법안 처리하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그 선거제도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는 검수한박까지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고소고발 이것도 할 수도 없게 된다든지요. 그 뭐 감사원에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모양이더라. 이런 뭐 여러 문제 있는데요. 그렇게 급히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민주당이라든지 문 대통령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패라든지 공직자 선거범죄 이런 거는요, 선거범죄는 6개월이죠. 그런 거는 남겨놓고요, 차츰 중수청도 설치하고 하면서, 그리고 경찰의 그 수사 역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해도 될 텐데요. 의석수가 많다고 국민이 꼭 물론 그 옳은 일인데도 야당에서 반대하면은요,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은 밀어붙여 갖고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 단체라든지요, 국민들도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러는데, 의석수 많다고 그렇게 해서 의석수 많다고 그렇게 하라고 응원해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여야 싸우다가 국민들만 죽습니다. 발전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제도 하면은 바꾸면은 의석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찬성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한테 이용만 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위성정당 만드는 바람에 민주당도 같이 위성정당 만들고, 글쎄 참 딱합니다. 참 배우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요, 국민의 그 신임을 얻고 명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온갖 나쁜 짓들을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도 공약을, 우리나라는요, 지키질 못할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대보니까, 대통령 대보니까 안 되겠더라. 특히 광화문 이전 문제 이런 것도 그렇죠. 그걸 사전에 다 조사하고요, 맞게끔 그거를 하지 않고 우선은 해놓고 국민들 현혹사고요, 얼마 준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후퇴하고 이러는 거니까 보니까요, 참 그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생동 사거리인데요, 현재 시간 8시 38분이네요. 이게 조금 준비한 게 오래됐습니다. 오늘의 뉴스, 사실상 전력 민영화, 윤 한전 독점 판매 개방의 부굴, 땅값만 8억인데 4억에 한덕수 장인이 집 헐값 매입 탈세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위기 청소년 절반 부모가 폭언 폭행, 10명 중 7명 가족 때문에 가출.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가 헤어졌다든지 그래갖고 또 할머니한테 큰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렇게 크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제대로 못 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많아진 꽃가루, 더 뒤처진 오존, 건강 위협하는 기후. 그리고 다음에는요, 하루를 여는 지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다음은 이게 지금 열장 가수, 연희장 남현희 가수님 그 밴드에 올려준 김준영 님인데요. 여기 조금 오래됐네요. 오늘의 기도,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요 2,000원으로 즐기자 청주 시티 투어 버스 운행. 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세요? 뉴스 브레이크를 무료로 다운받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캐치하세요. 이렇게 됐네요. 청주 CN에서 2,000원으로 청주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 뉴스 마시지. 그 다음은요 카카오 스토리에 웃기박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리신 좋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같이 예쁘게 살아보려고. 얄미운 마음이 생기면 하늘을 수도 없이 올려다봅니다. 뭉게구름 바람에 흩어지듯 미운 마음 하늘같은 마음 되려고. 푸른 바다처럼 맑은 파란 하늘 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내 속마음을 어찌아는지 얄미운 얼굴 하나 덩그러니 그려놓고 하나하나 흩어버리며 살라 합니다. 아픈 마음, 서름의 마음 들 때마다 먹구름 달려와 천둥 번개 소리 내며 하나둘 잊으며 살으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 들 땐 하늘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한낮에 소낙비 지나간 자리 동산 위에 예쁜 무지개 드리워 한 마음 품에 안겨 주십니다. 미워 말고 서러워 말고 하하 호호 웃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이렇게 하늘을 이 시간에도 올려다봅니다. 하늘같이 살아가려고 말입니다. 좋은 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웃긴 스토리인데요. 돈이야 휴지야,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 시원스레 일을 보고 난 뒤 사방을 둘러보니 앞불사 휴지가 없었다. 그래서 옆 화장실 사람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저 죄송하지만 휴지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옆 그 화장실 분이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급해갖고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경우 옆 화장실 사람이 그랬네요.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혹시 메모지나 다른 거라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자 잠시 후 남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네요.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라도 해결하려고 그랬네요. 요즘은 많이 비대가 설치됐는데요. 아직도 비대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기존 변기에 10만원 넘게 들었죠? 10몇만원 들이니까 비대를 설치해주는 사람이 안 와도요, 설치 기사가 안 와도 집에서 직접 허락한 대로 하니까 설치됐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제 가끔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은 휴지가 없어갖고 옆에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화장실 보고 휴지 좀 달라고 하는데 그분도
아마 휴지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줄 테니까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1,000원짜리로 해결하려고 했었네요. 다음은요, 그 교통비 60만원씩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버스, 택시, 주유 전부 사용. 직장인이라면 60만원씩 교통비 지원해줌. 대중교통이나 자가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교통비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참 좋은 친구, 청년 동행카드.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전국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 전국 영화권 8,000원 할인, 전국 가맹점 2,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렇게 되네요. 올 1월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요, 신청 자격만 만족하면 월 5만원 퇴직 갈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 동행카드 바우처란, 청년 동행카드는 산업단지 안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한 달에 5만원씩 주유비가 교통비 지원 바우처로 나옵니다. 청년 동행카드 신청 자격은요, 대상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위치,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산업단지일 것,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나이 청년일 것, 군 복무 완료 시 지원 나이 최대 39세까지 증가, 규모는요,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산업단지일 거고요. 만 15세에서 30세 나이 청년일 것, 그 대신 군복무 완료 시 지원 나이 최대 39세까지 가능. 규모는요,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이네요. 요 조건 3가지가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첫 번째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위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진단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역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속한 산업단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고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열악하고요, 중소기업이고 15세에서 34세요 군복무 완료 시 39세까지. 거의 사무실이 다 왔고요. 다른 거 준비한 거는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도 있고요.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절대 이것을 같이 먹지 마세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월요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 거는요, 자동차 보험에서요, 가끔 설계사분이 자기 신체 상해로 들어줘야 나중에 좋은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 전에 들었던 자기 신체 사고로 상해로 들어야 되는데요. 사고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연식 관계 때문에요. 2020년식인데 2019년식으로 해갖고 보험료는 조금 싸더라도 차량 가격이 이제 낮아지니까요. 나중에 혜택을 사고 났을 때 못 받을 수 있죠. 그거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혜택을 많이 못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끔은요 0.8톤인데요 잘못해 갖고 1톤으로 하니까 또 오히려 0.8톤보다 보험료는 싸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차를 그 0.8톤 그 다마스를 대체하다 보니까 추징이 되더라고요. 추징.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도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 대물도요, 예제차 특약 5억 이렇게 드는 분도 있는데요, 대물을 한 10억까지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좋습니다. 전에 그 천안 그 아파트 지하에서 출장 세차가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를 봤죠. 차들이. 그런 데는 뭐 10억 들어도 안 되지만은요, 그 어떻게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10억 들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가끔요 다니다 보면은 예제차 그 캐리어로요 뭐 몇 대씩 이렇게 싣고 가죠. 5대인가요? 뭐 이렇게 싣고 하는데, 그때도 그 차 예제차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뭐 1억 얼마씩 되고 2억 얼마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또 그 아파트에서 그 전기차 충전해 놓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불나갖고 한 6대가 불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그렇고 해갖고 대물은요, 될 수 있으면은 한 10억으로 해놓고요, 자기 신체 상해로 해갖고 이 가족들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 치료한다든지 사망 후유장애 때 그 하니까 최소한 1억에 사망 후유장애 2억에다가 부상을 한 3천 정도 이상요 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은 차 연식에 따라 갖고 처음부터 새 차인데도 물론 50km 60km 해놓으면 좋지만은요, 보험료는 뭐 그렇게 1년에 차이 안 나니까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50km 60km 이렇게 해놓아야 자기가 아는 자기가 사는 곳 아는 그 카세타라든지 정비소에서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써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